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곧 첼시로 오는 마레스카의 레스터시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레스카의 레스터시티 경기를 몇 경기 보면서 알 수 있었던 점은 상대가 어떤 팀이냐에 따라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선수들의 포지셔닝이 조금씩 달라지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마레스카는 상대에 따라 플레이의 원리를 다양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은 원리를 이해하고 필드에서 구현하기 위한 지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DSL틱의 마레스카와 관련된 글에서도 알 수 있듯 마레스카를 포함하는 사단은 상대에 대한 분석을 중요시하는 점을 알 수 있죠. 마레스카는 기본적으로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시작하되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압박하고 수비하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5-2-3 형태로 수비하고 윙포워드가 채널링하는 팀을 만날 경우 후방에서 처음부터 변주를 주기보다 상대의 압박 의도를 파악하고 풀어 나오도록 했는데요. 상대가 이런 식으로 반대 사이드로 몰아 채널링을 할 경우 반대에 위치하던 윙포워드도 반대 사이드를 보고 가로막고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유도했었습니다. 골키퍼인 헤르만센은 본인이 오른발로 대각선으로 줄 수 있을 각도를 살살 만들면서 대각선으로 전달하고 센터백인 베스테르고르가 전진해서 이 공간을 먹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거나 좌측 풀백이 안으로 좁혀 풀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4-3-3 형태에서 일명 맥잘레 역할을 소화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높게 위치하다가 순간 내려오거나 볼 받고 사이드로 돌려준다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앞으로 첼시 선수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필드 안에서 주어지는 상황마다 파악하고 어떻게 위치를 잡고 풀어 나올지 원리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마다 달라지는 빌드업 패턴은 만약 특유의 사이드백을 좁혀서 3-2 빌드업 형태를 만든다든지 센터백 한 명을 리베로 역할처럼 올리고 사이드백들을 좁혔을 때 상대와 수적인 상황과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3-2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후방에서 풀어 미들까지 와도 3-1-4-1 형태 혹은 상대가 지역 수비 형태를 콤팩트하게 위치할 경우 3-2-5-1 형태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지셔닝을 이렇게 잡게 되면 포지셔널 플레이에서 중요한 선수들은 후방에 있는 3명의 선수들인데요. 이 세 선수의 위치, 움직임에 따라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한 상황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예시와 동일하게 상대가 5-4-1 혹은 5-2-3 형태까지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 레스터는 4-3-3의 원볼란치로 윙크스가 위치하고 센터백에는 베스테르고르나 초우두리가 전진하거나 우측 풀백인 페레이라가 일명 인버티드 윙백 역할을 소화하면 이런 형태의 3위 구조를 만드는 구조의 앞쪽에는 윙포드들이 넓게 벌리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두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형태죠.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윙포드들이 조금 높게 올라와 양쪽 풀백을 견제한다고 가정했을 때 풀백들은 좁히기도 하는데요. 볼이 앞으로 나가려는 타이밍에 대각선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잡기도 하지만 사이드로 벌리면서 상대 윙포워드가 자기 쪽으로 더 나오도록 유도하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베스테르고르나 초우두리가 볼을 소유한 채로 전진할 때 상대 스트라이커와 윙포워드 사이의 간격을 벌려놓고 쉽게 진입할 수 있기 위함인 거죠. 그럼 상대는 당연히 간격을 좁히려고 들 것이고 상대 투볼란치도 좁히려고 들 테니 그럼 대각선에 하프 스페이스에 줄 수 있는 선수들이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럼 여기서도 좁혔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볼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얼만큼 더 여유를 주냐에 따라 하프 스페이스라는 위협적인 공간에서 골대를 바라보고 서 있을 수 있게 되죠. 특히 이런 의도와 형태는 상대가 4-4-2 혹은 5-4-1 같이 투볼란치로 수비하면서도 윙어들이 사이드백들한테 수비하는 타이밍을 이용해 활용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윙어는 상대 풀백과 1대1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 마레스카는 이 공간에서 상황상 우위를 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후방에서 3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윙크스를 혼자 원볼란치로 두고 페레이라를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두고 듀스버리 홀은 가운데, 좌측 하프 스페이스는 은리드를 두는 포지셔닝도 보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포지셔닝은 3위 형태가 유지되어도 바디가 내려와서 이 공간에서 볼 점유하는 상황도 볼 수 있는데요. 2선에서 이런 상황을 통해
팀적으로 봤을 때 얻어갈 수 있는 점은 상대 투볼란치 입장에서는 사람 따라 이동할 경우 두 선수 간의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럼 순간 스트라이커가 내려와서 볼을 소유하면 투볼란치는 좁힐 수밖에 없고 양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공간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투볼란치는 센터백에게 패스 나가는 타이밍에 먼저 반응해서 올라가면 포워드가 리턴 패스 내주게 되면 이런 미드필더는 앞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가운데 위치하더라도 메살라 둘이 횡으로 나와서 나오게 만든다든지 두 선수에게서 끌리면서 대각선 각도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후방에서부터 미들 서드, 파이널 서드까지는 레스터 시티가 쉽게 올라올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느껴진 건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격 패턴입니다. 마레스카 체제에서는 하프 스페이스 런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하프 스페이스 런은 볼이 사이드로 오고 윙어들이 반대발로 돌려치면서 메잘라한테 전달하고 전개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다만 파이널 서드에 도달했을 때 대부분 메잘라들은 두 가지 움직임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사이드에서 윙어가 볼 잡았을 때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에 들어가거나 두 번째로 가깝게 위치하는 메잘라도 박스 안으로 진입해서 윙어가 올려주는 크로스에 관여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두 움직임 모두 윙어가 고립될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만 특히 두 번째 움직임은 블랙번전에서 박스로 들어가 윙어가 메잘라를 활용할 거리도 먼 상황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또 하프 스페이스 런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지역 수비 상황에 4-4-2 혹은 5-4-1로 위치했을 때 윙어나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하는 선수를 안으로 내주지 못하게 안쪽을 막으면서 따라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프 스페이스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기 더더욱 어려운 추세입니다. 레스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프 스페이스 런을 자주 시도하는 편인데 메잘라가 묶인 상태에서 들어가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 안으로 들어오지만 윙어가 안으로 들어와 크로스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패턴이 어쩌면 단조롭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첼시에 왔을 때 보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된 점은 파이널 서드에서 풀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프 스페이스 런을 통해 공간을 만들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접근하고 침투한 선수의 움직임을 더 살려줄 수 있다면 살려주거나 다시 반대로 전환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레스터에게 아쉬웠던 부분은 3자 형태가 만들어져도 세 번째 선수를 활용하는 빈도는 낮았다는 점입니다. 사이드에 윙어가 넓게 위치하면 후방에 위치하는 선수들과의 간격도 멀었기 때문에 단조로움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이렇게 라인을 높게 올리게 되면 상대에 대한 카운터도 대비하기 위해 간격이 발생된 것일 수 있지만 단조로움은 극복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또 하프 스페이스 런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번 런 하기보다 상대 미드필더가 계속 붙는다면 이 사이 공간에만 머물러 상대 미드필더를 내려오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레스카는 수비도 역시 상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팀들이 3-2-4-1 혹은 2-3-4 같이 수비 5, 공격 5 형태를 갖추는 팀들이 많기에 이런 팀들을 상대로 4-4 시스템에 상대가 한쪽 사이드로 몰리게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상대를 유도하는 거죠. 이런 팀들 외에도 4-1-3-1 형태로 공격하는 팀들한테는 바디의 채널링으로 4-1-3-1 수비 형태를 구축한다든지 상대가 선수비 후역습에 능한 팀이라면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후방에 있는 선수들은 올라와서 상대 윙포워드한테 미리 붙어 상대 카운터를 사전에 차단하고 여기서 트랜지션을 만들어 다시 공격하는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플랜을 구축하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마레스카의 레스터 시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